네,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논쟁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적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주 최대 69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는 정부의 개편안, 이 과로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현실적인 것인가? 라는 또 문제 제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최민 상임활동가 모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우려점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입니다. 진 작가님, 교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지난 3월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헷갈리시는 분도 있고 그럼 팩트가 뭐냐? 69시간 노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정부는 또 아니다. 과장 해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팩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원래 잘 아시는 이제 52시간 주 최대 52시간 현재가 그렇죠. 네, 예. 최대 5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연장 근로를 12시간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다. 그게 이제 관리 단위 얘기거든요. 기본이니까 주 40시간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연장 근로를 12시간을 주 단위로 계산해서 한 주라도 12시간보다 더 넘게는 연장 근로를 하지 않게. 근데 이제 그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월 혹은 분기, 반기, 연으로 늘리면 이제 12시간 한 주에 12시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연장 근로 48시간을 어느 한 주에 몰아서 할 수도 있고 두 주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하. 네 주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어떤 주도 52시간 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규칙이었다면 어느 한 주는 64시간을 하고 그 다음 주는 40시간을 하고 이래도 되는 것으로.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당연히 어떤 한 주에 너무 심각하게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있으니 그래도 64시간은 넘지 않게 하겠다. 처음에 안이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랬다가 그거마저 너무나 획일적인 규제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쉬는 시간을 주면 그 64시간을 넘는 주도 허용해 주겠다. 대신 64시간을 넘게 하는 주에는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은 꼭 쉬게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69시간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인데 예. 11시간 쉬는 시간을 빼면 13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이제 4시간은 일하면 30분씩 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1시간이 되면은 1시간 반은 쉬어야 되니까 13시간 중에서 예. 그러니까 11시간 반을 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1시간 반을 주 6일 하고 하루는 주휴일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11.5 곱하기 6 해서 69시간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예. 거기서 이제 또 더 나아가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예. 그 주에 1일을 휴일을 주게는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게 강제라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제 그분도 역시 과로사를 하셨는데 지난 3달간 단 하루도 쉬지 않은 매일매일 일을 하신 택시기사분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7일간 일을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사실 11. 네, 그쵸. 그래서 80.5 네, 시간. 그쵸. 80.5시간까지 할 수 있고 시작하는 그 날은 앞에 11시간을 안 쉬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부터는 0부터 치니까 그럼 24시간 중에 역시 의무적으로 쉬어야 되는 시간을 빼고 그럼 21시간 정도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걸 다 합쳐서 90시간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네, 그렇죠,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는 그렇죠. 없겠지만 네, 저도 과장이라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과장이긴 한데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됐을 때 불법적이지가 않다는 사실 혹은 이 법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는 이 법이 만약에 이대로 가면 잘못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근데 싶어요.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네, 있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과로사의 기준이라는 게 주 62시간이었나요? 그게 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 한 달간은 주 64시간 그리고 3달간 이렇게 연속이 되면 주 6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64시간, 60시간 이런 기준이 마치 이렇게 뭐 캡처럼 안전을 위한 캡처럼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예. 과로사 만약에 그 정도 일하다가 뇌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지면 과로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죠. 근데 지금 고용노동부가 만들어 놓은 이 기준대로라면 과로사를 넘어서 일을 시켜도 된다는 것이 되면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뭐 지난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그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 뭐 참여했던 보건 관련 이제
활동을 하시는 전문가는 한 분 있었는데 뭐 예. 그분도 중간에 나왔다고 하고 음. 실제로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한 고려는 사실상 없는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말 그대로 유연화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된 개편안이라고밖에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그 대통령이 지난 21일에 또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캡을 씌우자. 네네. 60시간 이상은 안 된다. 네네. 60시간씩 캡을 씌우자라고 했는데 네. 그건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뭐 69보다는 괜찮겠지만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64시간이 산재 그 뭐 기준이라고 하면서 과로사 기준이라고 하면서 60시간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더 오래된 기준이 세 달 평균으로 60시간이면은 이게 그리고 거의 이거는 당연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60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도 최근에는 과로사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연구 같은 거에서는 이제 이거 과로사를 인정하는 법적인 기준은 또 제도적으로 쉽게 산재를 인정해 준다는 어떤 제도적 취지 때문에도 조금 더 있다면 사실 연구 같은 거에서는 52시간 이상 혹은 뭐 55시간 이상 이런 걸 과로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랑 뭐 52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비교한다든지 5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를 비교한다든지 그 과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나요? 연간 평균으로 연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산재로 보상 받으시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돌아가신 산재 분들인 인정된 거죠. 거. 인정된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영업인데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처럼 뭐 그런 경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직도 산재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셔서 가족들이 안 하신다든지 뭐 그런 경우까지 생각하면 훨씬 그보다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충의 추정치 아주 있나요? 뭐 아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네. 그 정도 네네 활동가님이니까 어쨌든 지금은. 직업 환경 전문 네네. 네네, 의사신 의사입니다. 거죠? 네. 예. 그럼 이게 과로하게 되면 네, 피곤하죠. 네네. 예, 근데 이게 뭐랄까 통계적으로 이게 노동자의 신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정말 빨간불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신호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전 그 메커니즘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보통 크게는 세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이제 생리적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과로를 하게 되면 그 교감신경이라고 해서 자율신경계 중에 굉장히 이제 사람을 긴장시키고 뭔가 이제 항진시키고 왜냐하면 계속 깨어 있어야 되니까 쉬지 못하고 잠을 못 자니까요. 네 그렇죠 깨어 있는 시간이 예민해지고. 길어져야 되니까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맥박이 더 빨리 뛴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이 훨씬 많이 이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장시간 노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밤에 쉬지 못하고 밤에도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일주기에 맞추는 호르몬 같은 것들이 또 교란이 되는데 그런 것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염증을 가라앉히거나 뭐 암 예방을 하거나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교란을 받으면서 뭐 아주 다양한 이제 그런 건강상의 위험을 낳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기전은 행동적인 것들인데 겪어보셨을 텐데 당연히 밤에 일을 하거나 장시간 일을 하려면 커피도 더 많이 먹게 되고 담배도 피우게 되고 밤새 일하고 그쵸. 술 마시게 되고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행동이 바뀌어서 안 좋은 쪽으로 불건강해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야 되는 멀어지죠. 시간에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멀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하고 뭔가 만약에 이제 일터에 유해 요인이 있다면 그것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뭔가 몸에 안 좋은 유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거에 노출되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회복되는 시간은 또 역으로 짧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 건강이 나빠진다는 건 아주 잘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뇌심혈관계 질환, 그래서 뭐 심근경색, 뇌졸중.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과로사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재작년에 이 WHO랑 ILO 국제노동기구랑 그 보건기구에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과로가 주는 이 건강 부담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 기준은 55시간이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뭐 각각 심근경색이 각각 한 35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씩이 1년에 과로 때문에 사망한다. 그런 이제 연구가 있기도 했습니다. 예, 저 전문의 말씀 들었는데요. 현장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거실 마루를 시공하던 작업자가 그 매일 13시간을 과로한 끝에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권리찾기위원회 최우영 마루 지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부장님 나와 네, 계시죠? 반갑습니다. 네, 예. 최호영입니다. 예, 일단 그 고인이 4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노동 시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13시간을 매일 일했다? 네, 맞습니다. 모든 마루 시공자가 고인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12시간, 13시간, 많게는 14시간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그런 일과가 며칠까지 연속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27일에서 28일 정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7, 28일이요? 그럼 이게 네, 언제 쉬는 겁니까? 그러면? 진짜 몸이 피곤해서 이제 일요일 날 가끔 쉬죠. 한 이틀 정도. 근데 마루 노동자가 장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 같은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10년 전하고 20년 전과 같은 평당 10,000원의 저임금하고 평택이라고 하는 임금 구조, 그리고 4단계, 5단계에 계속 내려가는 불법 다단계 구조 때문입니다. 다들 왜 그렇게 일하냐고 저보고 물으시던데 예. 그런 구조 속에 몰아넣고 먹고 살려면 일해라고 하면 다들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주 52시간 제도 하에서도 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4시간 일하면 30분 쉬고 퇴근하고 나면 11시간 쉬고 출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고인에겐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네, 고인은 물론 마루 시공자에게 52시간은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솔직히 제가 우리나라에 52시간제와 정확한 휴게 시간이 존재하는 건지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 감독할 뭐 근로감독관의 활동도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이제 네, 맞습니다. 어떤 현장과 어떤 그 사업주가 그렇게 지키지 않을 경우도 감시할 만한 통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하루에 그러면 출근을 몇 시에 하시고 새벽에 나오셔서 밤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13시간을 일하신다. 네, 맞습니다. 보통 5시 30분경에 현장을 도착해서 새벽에. 예. 네, 새벽 시공 전에 이제 준비 작업을 하죠. 저희도. 그러고 나서 이제 동료들과 커피 한잔 하고 6시 30분경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 현장에서 TBM이라는 아침 조회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이게 요즘 같이 공기에 쫓기면 그냥 바로 작업을 시작하죠. 그러다가 점심시간까지 계속 작업하고 점심 먹고 또 작업 시작해서 저녁 7시, 8시 작업을 마칩니다. 지금 현재 듣기로는 간혹 어떤 현장은 9시, 10시까지 한다는 현장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밤까지 일을 하시는 게 사실상 그렇게 맞는 건데 이게 이제 산재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막 네. 힘들다 혹은 이제 현재 근로 노동 조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혹시 하셨을까요? 산재 적용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애초에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죠. 원청에서. 그러다가 다치거나 이제 손가락이 잘려나간다든가 그때 되면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는 형식입니다. 손가락 역시- 정도가 잘려야지 소급 적용한다? 네, 맞습니다. 뭐 디스크나 이런 업무상 질병은 저희 마루 시공자는 단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저 역시 현장에서 다쳐가지고 산재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건설사와 원청 직원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그러면 다시 현장 못 들어온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요? 어떤 블랙리스트입니까?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그쪽 얘기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이제 우리 현장에는 못 들어온다. 결국에는 일거리 너는 일 못한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결국 마루 시공을 하는 약간 팀 같은 게 존재하고 이 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불법의 하도급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팀으로 채용이 돼서 함께 일을 하시는 구조인가요? 팀으로 움직이는 시공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공자도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감독한다 이런 게 아예 없는 거네요. 그냥 그 현장에서는 그냥 몇 월 며칠까지 이만큼을 해내면 돈을 이렇게 준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계약이란 것도 없고 그냥 제일 밑에 있는 관리자가 그 다단계 하청 속에 있는 관리자 중에 한 명이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는 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장님이 이제 작업 지시를 하고 원청에서 지시를 받고 저희한테 작업 지시를 내려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소장님은 원청 사람이 아니고 또 네, 하청 맞은 아닙니다. 하청업자의 소장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하라는 책은 외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겠네요. 그분은. 네, 그렇죠. 뭐
열심히 일하는 소장님도 계신데 그렇지 않은 소장님도 많습니다. 그래요. 이게 고인이 사망한 아파트 건설사 쪽에서 나온 입장이 있을까요? 지부장님 어떤 말씀 들으셨을까요? 직접 면담도 했는데 아직까지 건설사와 원청에서는 유족한테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구 노동청장님이 직접 현장 실태 조사를 나왔는데 예. 고인이 주 42시간 일했다며 오히려 거짓 자료만 제출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주 42시간 근무하는 마루시공장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거짓 자료를 제출했는데 노동청을 그냥 어떤 사실 확인 없이 그냥 받아간 겁니까? 순수하게? 네, 제가 일단 그 전에 벌써 면담을 거쳐서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이 건설사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아직은 그냥 실태 조사하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뭘 하는지. 예. 그리고 이 외에도 그 마루 노동자들이 그 과로사로 인한 사례가 더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 사건 이후로 주변에 이제 수소문 해보니까 한 3-4명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사례보험도 들지 않고 통계청 자료도 없고 뭐 막말로 유령 작업자니까 밝혀짐 그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 작업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습니다. 의외로. 유령 작업자를 말씀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네요. 그 과로사를 했던 그 3분 정도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해당 건설사와? 해당 건설사 소문으로는 그냥 돌아가신 거 집에서. 네. 그냥 집에 그냥 돌아가셨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런 사과도 받지 않았다. 보상도. 사과 지금 이렇게까지 기자회견하고 국회의원 이현주 대표까지 내려왔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는데 건설사가 과연 그런 상황에 사과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시 나중에 또 연결해 드리도록 하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권리찾기 유니온의 최우영 마루 지부장이었습니다. 활동가님 그 마루 노동자 한 분의 인터뷰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정부가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건설사도 오히려 하청에 하청을 주고 관리소장만 딱 파견을 하면서 그 겁을 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법적 체벌 문제에 대해서. 네, 게다가 이제 듣기로는 계속 여기서 이제 보도하시는 것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근로계약이 아니고 이제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막 맺고 하다 보니까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잖아요. 근로기준법. 예. 그리고 이 노동시간이라는 것도 사실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근로자죠. 말씀하신 대로 시키는 일을 시키는 장소에서 하는데도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전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당연히 노동부의 관리 감독도 없었던 것인 것 같아요. 유령 작업자가 표현하시잖아요.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동 시장에서 어울릴 수 있는 말인지 이게 지금 노동 3권이 있는 헌법상에 보장된 나라에서 유령으로 존재하는 작업자. 전 나날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노동 시간도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장시간 노동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제 유연화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렇게 과로를 막 부추기는 사회이면서 동시에 한쪽에서는 초단시간 노동자 좀 더 일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경제생활 영위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 이런 거에서 다 해당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그런 노동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는 노동 시간도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고 그런 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게다가 노동자란 이름까지 뺏기는 이렇게 개인 사업자라는 그런 유령 노동자들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 정부는 이제 뭐랄까요? 그 기업가들이 사람 잘 못 쓰는 상황이 많다. 오히려 정부나 전경련은 글로벌 스탠더드는 이렇지 않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가님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그 글로벌 스탠다드는 너무 좀 웃긴데 노동부에서 내놓는 해명 자료에도 보면 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연장 근로나 노동 시간 자체를 관리 단위를 길게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어쨌든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을 정해놔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48시간 정도예요. 50 몇 시간이나. 그러니까 정말 최대로 길어도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도 60시간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유연화를 하면 기본적으로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이 같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정부는 52를 기준으로 해서 40을 기준으로 해서 50시간도 하고 30시간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52를 기준으로 해서 40도 하고 60도 하고 이런 유연화를 사실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연장 시간 유연제. 그렇죠. 근로시간은 유연화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 근로시간 개편의
초안을 발언했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이제 김이나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그 제도 개편 방향 반대하다 나가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활동가님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게 반대 의견이 안 먹힌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렇게 착상을 없는다. 그렇죠. 기자회견이라도 하시고 찍히고 좀 말이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네, 전혀 안 받아들여져서 일찌감치 나왔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보건 전문가가 빠진 상태에서 노동 시간 그렇죠. 개편안은 만들어졌고 그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고 이걸 지금 천연덕스럽게 내밀어놓고 이제 와서 여론조사부터 다시 하겠다고 하는 상황인 거죠. 네. 뭔가 대안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걸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나요? 저는 사실 유연화가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단단해야 되는 게 사실 너무 물렁물렁하면 그거 곤란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국의 노동시간 좀 더 경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법을 뭐 새로 더 만들거나 음. 아니면 뭐 그럴 필요 사실 없고 지금 있는 주 40시간을 제대로 정말 한국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아까 같이 바깥에 거기 빠져나가는 노동자들을 다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